6월 23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화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세영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에서 가장 바쁜 분인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태호 편집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에서 가장 바쁘진 않지만 바쁜 척. 네. 그렇죠? 네. 네, 여선홍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선홍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것은 이제 데드크로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5주 연속 하락했다. 이 추세가 무섭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세적으로 앞섰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임 후 첫 40%대,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측면들이 아주 크게 드러납니다. 부정평가는 49.7%로 긍정평가를 46.7%, 오차 범위 내지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편집인께 말씀 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이거 내용을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5월 2주째가 60.5%로 최절정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물론 그 전에 더 높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5주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5월 둘째 주에 이때 아마 선거를 했으면 15대 1이 나왔을 겁니다. 예. 아마 이때 다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빠진 거죠. 그때 이제 견제 심리가 좀 작동했을 거고, 6월 첫째 주에 선거가 있는 날에 4%포인트가 툭 빠졌어요. 예. 이거는 선거가 지면 원래 대부분 다 빠집니다. 뭐 여선홍 부대변인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지지층이 답변을 안 하니까요. 예. 근데 6월 둘째 주에 또 4%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또 이제 한 5% 정도가 빠졌어요. 이거는 선거가 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기에 특별히 뭘 못한 게 없어요. 예. 특별히 이벤트도 없었죠. 특별히 이벤트도 없고, 그냥 뭐 주가가 뭐 폭락한 것도 없고, 그리고 다 G7 회의 가고 오히려 순방 가면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이전의 이재명이나 지금의 이재명이나 똑같은데 지지율만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추론을 해보자면, 이제 도식적으로 해보자면, 첫째 주는 선거가 져서 빠진 거고, 예. 둘째 주는 선거가 져서 이제 그 개표, 이제 선거 지금 올림픽 공원 앞에 시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선관위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선거가 진다고 해서 선관위 문제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 문제가 생겨서 또 한 번 빠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청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당의 안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일부가 이탈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수치로만 보면.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빠진 데가 6월 둘째 주에는 호남에서 8%가 빠졌고요. 예. 그리고 지금 50대가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그 지난 6월 둘째 주에 5.9% 빠졌고, 이번에는 9.1%가 빠졌어요. 예. 한 주에 물론 이제 그 표본이 워낙 적습니다만 표본 오차는 고려를 해야겠죠. 1%까지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리고 전당대회가 이게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그렇죠. 했죠. 예. 그리고 선관위 사태도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 바닥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관리해야 되는 거는 당청 갈등, 그리고 선관위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금 그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9,000%가 넘었고, 9,000 코스피 지수가요 9,000을 넘어섰고, 그리고 순방은 대체로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는 다녀오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락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당에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작
당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은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 때문에 뭐 다들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 대한 뭔가 지지율 하락,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꼽는 게 뭐 선관위 부실 사태도 있고요. 두 네. 번째가 이 당청 갈등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거에 뭔가 눈길을 돌리기에는 여력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에 뭔가 이 지방선거 결과 민심을 반영하는 뭔가 약간 이제 뭐 그런 이벤트들,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 그죠? 네. 지금이라도 예. 뭔가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히는 과정이고 그것조차도 다 전당대회로 저쪽이니 이쪽이니로 다 판가름 돼가지고 해석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목표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방선거는 스코어로 결과는 이겼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 지방정부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선거 졌다고 이야기하고 선거 졌기 때문에 누구와 이제 물러나라 책임져라 하는 목소리에는 또 배치되기 때문에 예. 또 어느 편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노선적인 목소리도 다 지금 그 전당대회로 기결돼가지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끝나려면은 그냥 전당대회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는 지금 것 같아요.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하락폭을 멈출 수 있는 별다른 묘안은 없어 묘안도 보입니다. 없고 신경 예. 쓸 지금 여력도 없습니다. 신경 그럼 써야 하는 그게 거 아닌가 가장 싶은데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가 싶은데 맞아요. 근데 써야 한다 싶은데요. 근데 전당대회 때문에 다 붙인다. 예. 이성문 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단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견고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호호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효능감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예. 봤는데 오히려 문재인 박근혜 정권보다 먼저 이 데드크로스가 와버린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데드크로스가 더 이른 그러니까 시점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직전에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은 아마 18개월 뭐 2018년 말쯤에 데드크로스가 왔던 것 같고 예. 박근혜 정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전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데드크로스가 가장 이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고 거기는 한 6개월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외인데 이게 물론 이제 선거가 공교롭게도 딱 1년 만에 전국 선거가 있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 같고 거기서 그나마 기대했던 성적을 못 거둔 게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선홍 부대변인이 뭐 당은 전당대회에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주요한 하락 원인으로 투표용지 부족 상태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줬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왜 여당의 움직임이나 대책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올림픽공원 시위가 일부 홍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참정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 참정권을 주장하는 청년들의 일부 여론이 이미 홍대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좀 너무 난감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잠실 이야기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서 어쨌든 이 뭐 실망하고 뭔가 분노하고 있는 2030들한테 공감되는 뭔가 이러한 행보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일부는 참정권 뭐 침해 피해 뭐 이런 집회도 다 인정하지만 공권력이 굉장히 약간 무질서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여당으로서의 의원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뺏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거기 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막 달려갔었잖아요. 황교안이 달려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거기가 뭐 어떻게 보면 선점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뭐 김민석 총리도 뭐 되게 조금 발빠르게 뭐
대학생들 만나고 막 이런 행보들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 늦었다기보다는 안 보였다고 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막 이제 정치권의 그 민주당이 막 이제 우리 여당이니까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러면서 뭐 국조 열고 여기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뭐 그들한테는 약간 꼰대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를 조금 해달라. 예. 이게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네, 개표함 있잖아요. 네. 개표함이라도 빨리 옮겨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집회하는 것만 조금 막았어라도 그거는 충분히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개표함도 저게 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뭐 양쪽 다 이제 욕 먹는 거죠. 뭐 예. 아니 저것도 무능해 왜 저것도 못 지켜가지고 올림픽 국대 선수가 자기 칼도 아니고 다른 사람 칼 빌려가지고 국제 시합에 나가야 돼?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뭐 선관위 부실이 뭐 집권 여당에 대한 부실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그 선관위 사태가 민주당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관위는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여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야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뭐 그 선관위 사태에 무슨 개입한 것도 없고 사실 책임도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개입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선관위 부실 사태가 일어났다면 아마 올림픽공원에 4050들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닐까 우리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약간 머뭇거렸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극우 보수층 아닌 일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거는 다 대통령 책임. 이게 이제 우리 그 기본적인 정서잖아요. 그래서 예, 정서적인 사실 선관위가 이번 사태 전에는 선관위가 무슨 독립기구고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맞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간 주저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예민한 예민한 얘기긴 한데 그 올림픽 공원에 나간 처음에 초기에 나갔을 거는 극우 외에 이른바 이제 2030 그리고 또는 그냥 난 단순히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 불만 이런 게 나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아마 정서적으로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 우호적이진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불만과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지니까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조금 더 해결을 못하더라도 가서 이제 부딪히고 해결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왜 지금 이제 하영 지금 앵커가 얘기하듯이 왜 이렇게 머뭇거렸냐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빌미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책임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세대 경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조금만 그러니까, 쉽게 세대 경험이라는 그러니까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볼 때는 야 선관위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지금 개표장 봉쇄하고 3주 4주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칠 일이야?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은 싫어하지만 조국 사태와 비교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막 반응하고 뭐 시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니들 화난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근데 이건 세대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세대 경험이 달라도 집권 여당이라면 그걸 어찌됐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보편 정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당권을 도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2030이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지금 민주당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2030들 무슨 생각하는지 왜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뭐 몇 박 며칠을 세워가지고 저기에 참여하고 막 거기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빛의 혁명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촛불혁명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 막 가족 단위도 가고요. 유모차 끌고 가고요. 거기서 맞습니다. 피크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5060 정치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감수성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셨는데 발언할 수 있는 굉장히 세네요. 민주당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지율 역전 결과에 대해서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분열하는 당에 대한 지지층, 그러니까 당이 분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층이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데 책임 소재는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친정계죠. 그 뭐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이 과한 해석, 그러니까 뇌피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고, 뭐 특히 이제 정권은 짧다라는 이 발언이라든가 순방 귀국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였던 이 인사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하게 해석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갈등이 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면서 당청 갈등이 격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쪽 지지자들이 응답을 거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럼 이런 상황이 전당대회 내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계속 되겠죠. 근데 지지율 하락 원인이 과연 뭐 친청, 친명 어느 한쪽이 잘못인가? 어차피 박수도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는 건데 뭐 둘 다 잘못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독인 객인이고 50보 100보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정을 잘 받쳐주고 지원해주는 여당 지도부가 정말 필요하죠. 아쉽기도 하겠죠. 지금의 상황이. 근데 특정인을 그게 이제 비토하는 방식으로 그게 나타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했잖아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그랬고, 공항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것도 그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잘못 없는데 쟤들이 당이 잘못했어. 혹은 우리 뭐 친명은 문제가 없는데 친청이 잘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뭐 전당대회까지 무조건 이제 가겠죠. 2달 동안 굉장히 간다. 더 가열되고 약간 뜨거워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여기 전당대회 출마할 거면은 당대표직을 빨리 사퇴하고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수와 대표의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선수니까, 링에 올라온 선수니까 막 때리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야, 당원들이 왜 당대표를 공격하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야, 저기는 그냥 뭐 오만하구나. 지금 민생이 어렵고 선관위 투표 사태 뭐 여러 가지 민생이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면은 대통령이랑 다른 목소리 내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내기도 하잖아요. 뭐 특히나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일반 의원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제 연임을 도전할 뭔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한 2주 동안 선거 끝나고 한 2, 3주 정도 되는데 그때 빨리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